금요일 밤 영화를 보기 전 꼭 챙겨봐야 하는 프리뷰 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2016년 일본을 뒤집어 놓은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영화 신 고질라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줄거리부터 듣고 가시죠.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초거대 생명체가 바다에서 일본으로 상륙해 도시를 파괴한다. 일본 정부는 고질라라고 불리는 이 괴물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보지만 작전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설상가상으로 고질라는 더더욱 진화하여 인간의 손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과연 인류는 파괴의 신 고질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영화 신 고질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방청객까지 박수. 자, 오늘은 신 고질라입니다. 고질라 하면은 자, 오늘 고질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 고질라요. 네, 말 그대로 그 새로운 고질라기도 하고 네 신 매우 신? 아니요. 갓. 그 고질라 영문명 표기가 갓질라. 갓질라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하. 갓. 자, 그래서 오늘 고질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요. 네. 고질라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시리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질라에 대한 명칭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원래 고지라예요. 근데 고질라. 이제 일본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냥 갓질라로 했으면 좋겠다. 신적인 의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요. 아하. 고질라를 만든 것은 토거든요. 네. 저희가 토시네요. 일본에서 그 토시나에 갔을 때 고질라 있겠잖아요. 그게 일본 내에서 고질라 갖고 있는 이상을 잘 보여준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토가 만든 극장이기 때문에 고질라가 다 박은 거죠. 네네네. 그 주변에 호텔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건물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한 이제 층에 보면은 네. 바로 고질라 얼굴이 눈 나오는 맞아요. 그 네. 영화 연출이 한 장면 같은데 네. 비싸대요. 그리고 네.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 고질라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네. 딱 나와요. 내가 아까 딱 저 이거 하나 믿고 오늘 촬영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고질라라는 말이 어원이 있어요. 일본어로 고래가 쿠지라래요. 네. 쿠지라랑 일본 전설 속에 그 고지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 괴수가 있대요. 그걸 약간 조합해서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라는 의미로 네. 사용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크구나. 그죠? 그래서 거대하고 그래서 크고 그래서 항상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고질라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 바로 54년에서 한 10여 년 전 히로시마에 이제 그렇죠.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과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걸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 54년도 판 보면은 네. 그 발자국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세슘, 세슘이 방사능. 방사능.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고질라 시리즈들이 그 방사능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 핵이랑 관련이 있고 비키니 섬이라고 있어요. 네. 좋은 거네. 좋은 섬이죠. 그 섬에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자꾸 모티브가 돼서 요번에 2014년도에 개봉한 그 미국판 고질라도 보면 네네. 오프닝에 막 핵 떨어뜨리는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섬에. 아. 그러니까 그 실험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핵과 관련돼서고 그 초반에는 그런 핵 실험 때문에 고질라가 그쪽에 살고 있다가 못 살겠네 시끄러워가지고 해서 이주를 한 거예요. 요약해보자면은 이제 고질라라는 재해는 인간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죠. 자연 파괴의 원흉은 인간이다. 그렇죠. 뭐 이런 메시지죠. 거기다 이제 나중에는 중간에 설정이 변경된 게 핵 실험 때문에 네. 그 예전에 살던 고지라사우루스라는 그 공룡이 이걸 핵을 맞고 변형을 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변종이지. 양용 생물이었는데 피복돼서 피복이 돼가지고 거대화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지라사우루스라는 명칭이 네. 진짜로 나중에 붙은 공룡이 생겼어요. 학명으로 네, 학명으로. 진짜요? 원래는 없었는데 전설처럼 나오는 거죠? 다 그냥 뻥으로 지어낸 거였는데 나중에 그 공룡 학자가 이 이름을 붙인 거야. 일본계였나 봐요. 그래서 고지라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발견한 그 공룡에다가 얘는 고지라사우루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그 54년도 판은 일본 극장에서
961만 정도. 당시 네, 당시 일본 천만이네. 그쵸. 일본 인구가 9천만이었대요. 와, 그러니까 10분의 1? 10%. 10%. 그 고질라를 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일 흥행한 게 아마 10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고질라 대 킹콩. 그죠, 맞아. 그게 1000만 넘어. 그게 1000만 넘어. 그 고질라도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바로 아까 전에 붙었던 킹콩이죠. 킹콩. 네, 킹콩을 보고 33년도였나요? 거의 뭐 그쵸. 네. 그래서 킹콩을 보고 우리도 일본만의 좀 거대한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킹콩은 그 당시 기술력이 좀 없어서 네. 인형을 그 스톱모션으로 네. 짝짝짝 만들었는데 요거는 스톱모션 하면은 너무 질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고안해낸 게 배우가 슈트를 입고 만들어졌는데 이 수트를 배우가 입고 촬영한다. 그리고 미니어처랑 합성한다. 이 개념이 고지라 때 만들어지고 나중에 울트라맨, 파워레인저 시리즈, 그러니까 전대물이죠. 슈퍼전대 시리즈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여기서 아이디어가 많이 발전한 거죠. 아니 울트라맨의 적도 고지라와 비슷하지 그쵸, 않아요? 비슷하죠. 많은 영향을 줬고 일본 콘텐츠에 그 아까 킹콩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기억하는 헐리우드판 고질라에도 이제 약간의 교감하는 것도 이제 킹콩이랑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98년도인가요? 네, 98년도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고질라 이후에 나온 그런 괴수물 이걸 카이주라고 그러거든요. 괴수.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장르에 대해서 카이주라고 아예 그 명칭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고 이걸 다 기반을 닦은 게 고지라는 거죠. 그 한국에도 괴수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국내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62년도에 이제 쇠를 먹는 괴물 불가사리. 최초에 먹는 게 불가사리. 북한에서 넘어온 최초의 영화 불가사리. 저는 미국판, 헐리우드판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있어요. 그거는 그래요? 천하무적 갈가메스. 그리고 이제 쭉 끊어지다가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그렇죠. 괴물로 이어지고 지금 넣을까 말까 아직까지도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디모. 용가리. 용가리도 있었는데. 용가리. 잠깐만 티라노의 발톱도 있잖아. 이 계보가 꼬이게 되는데. 아기공룡 추추. 근데 아기공룡 추추에서 나오는 그 연출이 한국은행 부서지는 거? 아니 아니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 고지라 54년도 판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이게 54년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대 구분이 돼요. 특히 일본은 좀 자신들의 그 방송이나 뭔가 만화나 이런 게 역사가 있으면 시대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년대부터 만들어진 시리즈를 효와 그리고 80년대부터 만들어진 그 리부트에서 나온 게 그 헤이세이 평성 시리즈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나온 게 이제 밀레니엄 시리즈. 이게 도시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설정이 조금씩 변경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부트 된다고 해서 그 한 고질라가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질라도 바뀌고 그리고 역사도 계속 바뀌고. 근데 보면은 54년도에 그 고지라가 죽거든요. 봤어요? 54년도 걸? 네, 저도 봤는데. 볼만해요?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연기력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대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대물 느낌. 전대물 느낌 나요. 딱. 그 실내에서 찍은 거. 아이젠버그 그런 거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실험은 대성공이다. 그런 느낌. 그 정도가 있구나. 안대차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편에서 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설정이 뭐냐면은. 해저 동굴에서 살고 있던 쥬라기에 지금 있을 거다.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 올라와서 이제 깽판을 친 건데 걔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저 동굴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불가사리한 멘트를 딱 하나 남기죠. 불가사의한 이 고지라는 한 마리가 아니지. 그렇지. 그런 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설정을 또 퍼시픽님에서 그렇죠. 해서 갈라진 데서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 그거가 아마 그렇게 차용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리부트한 이유가 당연히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리부트를 하게 되는데 50년대 시리즈는 점점 갈수록 고지라가 개그화가 되는 거예요. 오소마츠상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쉐라고 하는 게 되게 그 옛날에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를 고지라가 상대방 괴수를 때려잡은 다음에 쉐 얼마나 웃기겠어. 그러니까 그런 작정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개그화가 되니까 80년대에 다시 권위를 찾자. 위용을 되찾겠다 해서 또 무섭게 만들고.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게 된 거고 99년에 다시 만들게 된 계기도 미국판이 한번 싹 망합니다. 그렇죠. 이건 고질라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고질라를 보여주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99년도 판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고질라를 안 보고 자랐으니까 네. 저한테 있어서 고질라는 98년도잖아. 그렇죠. 아. 고질라가 베이스로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 그때 난리 났었죠. 막 차가운 거 있었어요. 그 마티즈 이렇게 그래, 밟고 가는 거. 마티즈 티콘지는 티콘지 마티즈 그런 맞죠. 차죠. 그게 이렇게 밟고 가는 거. 밤비노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그죠. 네네네네. 만들었던 거죠. 자, 미국판 고질라와 일본판 고질라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좀 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하게 토호에 정식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사서 만든 거고요. 감독이 네.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네. 인디펜던스 데이의 롤랜드 에머리. 그래서 그런지 그 연출적인 때려 부시고 이런 효과들의 스케일이 상당했어요. 아, 그럼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 고질라는 공룡을 베이스로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구아나가 핵실험을 그래요? 어. 이구아나였나? 이구아나가 핵실험으로 커진 설정이에요. 위험하네. 그 54년도 판도 보면 공룡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옛날 과거에부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끔 와서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구아나가 커졌잖아. 그치. 얘는 뜬금포지. 생선을 좋아해. 그래서 참치버섯을 습격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시작했어. 아, 그랬나? 배를 덮쳤어, 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화 아니 했나? 진짜 그래서 그 아니지. 참치버섯 습격당할 때 어. 옆에 보면은 동원 참치가 있어요. 아, 맞다. 기억나. 사조 아니야? 사조 아니야? 동원. 맞아. 있었어. 그래서 되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고 참치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미사일을 보고 막 무서워서 도망간다던가 이런 게 야생동물에서 좀 모티브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고질라라는 이미지가 되게 그냥 무대뽀로 도시를 막 쓸고 다니는 모습인데 그렇죠. 얘는 좀 잔머리가 발달해서 미사일을 쏘라고 이제 막 헬기가 다가오면 얘가 어디 숨어 있어. 맞아, 숨던가. 아, 그랬나? 그러다가 갑자기 뒤치기를 해. 막 뒤에 나와가지고 얘따 이것들아 하면서 때리고 막. 대사 날조하지 말고요. 고질라가 무슨 나가지고 막 냅다 이거. 냅다 이거. 야, 그런 느낌. 근데 헬기 같은 거는 고질라 입장에선 팔이 잡는 거랑 비슷할 그렇죠. 거야. 아니, 영화는 똑같을 거야. 그렇죠. 뭐 하여튼 잘 만들었는데 재밌었네. 우리가 느낀 거에 비해서 흥행부터 해서 좀 이게 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배우 이뻤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토호에서 판권을 회수하면서 고질라에서 영어 이름이 그 갓질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갓을 빼버렸어. 질라. 그냥 질라예요. 그래서 얘는 고질라 그 연대기에 빠져 이렇게 있어. 빠져 있어요. 이게 일본인들이 고질라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좀 엄청나고 있겠죠. 예. 네, 또 최초의 괴수 영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 미국판 고질라가 조금 자존심을 회복한 거는 저희가 다 어렸을 때 KBS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판 고질라가 있었어요. 미국 애니메이션 고질라. 뭐 진짜요? 네. 나만 본 거야. 너만 봤어. 이게 미국 아니 고질라가 막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힘합쳐서 막 싸운단 말이야 다른 괴수랑.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근데 이게 정식 후속작이에요. 미국판 고질라 보면 마지막에 새끼 하나 살아남죠. 그렇지. 그 새끼가 걔야. 아, 진짜로? 아 새끼가 그 새끼요? 그 새끼야. 아, 이 새끼. 아, 그 새끼 그 새끼가 딱 눈을 떴는데 앞에 토끼로 갔어. 주인공들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기요. 그래서 아, 걔가 키워가지고. 그 새들이 왜 처음에 딱 알겠을 때 처음 본 사람 부모라고 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맞아. 아, 그런 교감이 맞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걔가 사람 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건 정식이고 우리가 봤던 건 정식이 아니라 아니, 그러고. 걔도 결국 그냥 질라가 됐는데 아이고, 그나마 자존심을 조금 애니메이션으로 회복했다. 아, 그게 좀 나았다. 팬층이 좀 많아져서 그걸로. 저희가 사람을 도와준. 이거 악의공룡 그치. 쭈쭈잖아. 아니야? 이게 악의공룡 쭈쭈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98년도 판은 이거 브레스도 못 쓰는데. 아, 그랬나?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 거 판은 쏜단 말이야. 거의 발만 나왔지. 부모보다 더 잘난 그 케이스. 그래요. 그런 거고 한참 동안 안 만들어지다가 2014년도에 네. 레전더리 피처스에서 음. 또 한 번 제작을 해요. 그래요. 네. 나왔던 거. 퀵실버랑 그 스칼렛 위치랑 부부로 나오죠 여기서. 어. 배우들이 윌슨이랑? 생각이 안 나서. 네. 고질라가 엄청 커요. 큰데다가 네. 이 설정은 좀 더 일본판에 가깝게 돼서 바다에 사는 뭔가 신 같은 존재가 대신 나타나서 다른 그 괴수들을 때려잡는 듯한 느낌으로. 아, 네, 로드 나오죠. 퍼시픽님 같은 거. 그런 거네요. 98년도 사실 고질라 이후에는 너무 평가도 저조하고 그 고질라는 고질라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거든 사람들만 보고 그렇지. 뭐 이런 그래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도 판이 느낌이 이 98년도 판에 대한 미안함을 미국이 이제 달래주고 있나? 미안하니까 내가 정말 잘 만들어줄게라는 느낌으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좀 봐야겠네. 좀 괜찮아요. 막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느낌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해가지고 고질라한테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막 떨어지는데도 이게
계속 뒤에 그냥 있는 게 그냥 고질라야. 압도적이구나. 근데 그 모습이 디테일이 안 나올 정도로. 브레스를 그 쏘는 장면도 엄청 멋있게 잘 표현이 돼서 주목할 만하고 네. 이걸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1편이 끝이 아닙니다. 시리즈가 신 고질라? 아니 신고지라 말고 그 밀리니엄 미국판. 예, 미국판 게 네. 거기다가 어벤져스처럼 크로스오버도 해요. 그럼 안 시리즈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올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거. 콩 스컬 아일랜드. 그쵸. 그게 이 고질라의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를 하는 거. 고질라가 나오고 콩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질라 2편이 나오고 아니 그러면 이거 어벤져스 같은 거네? 그쵸. 그 고질라 2편이 나온 다음에 고질라 대 콩 그게 VS 나오는 거지. VS가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예전의 수순을 밟는 거네요? 그쵸. 그냥 예전에 근데 나온 거는 정식적으로 킹콩의 라이센스를 사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아예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럼 콩을 보려면은 고질라를 봐야 되네? 아마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봐야 나중에 같이 할수 킹콩의 있죠. 고질라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헐리우드의 빅피처다. 네. 아예 그래서 뭐 고질라, 아예 뭐 콩. 고질라 콩. 콩도 보면은 우리가 봤던 킹콩 있잖아요. 네. 그 피터 잭슨 거. 네. 그것보다 훨씬 크기가 커져요. 음. 고질라랑 붙으려면 100m가 넘어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한 그러면은 이제 여자 주인공 어떻게 감싸? 또 킹콩은 또 따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일본에서는 고질라를 안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너무 흥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14년도 판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는 기술이 되고 고질라를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새로 만든 게 신 고질라인 거죠. 그런데 신 고질라가 이번에 역대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왜요? 일단 크기부터 압도를 해요. 아까 말한 미국판이 정말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한 108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신고질라가 118m. 또 더 크네. 더 크죠. 그 크기부터 감도인데. 미국판을 좀 이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설정 노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정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크기부터 역대 최고 급이다. 크기를 네, 갱신했고 했고. 그리고 모습도 역대 고질라 중에 가장 흉폭해요. 저도 그래, 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약간 그래. 마그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피부며 약간 아토피가 좀 많을 것 같은. 그래. 네, 까칠까칠하고. 까칠까칠하더라고. 그 옛날 고질라 보면은 그 눈도 초롱초롱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의리할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생겼는데 이번에는 타협도 없이 완전 악처럼. 그러니까 진짜 거칠더라고. 아우.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돼? 산호초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맞아. 근데 용암이 막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럼요. 그것도 디자인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음. 마에다 마히로라는 분인데 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아 그때. 그죠. 예.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봤진 않았어요. 그래요? 실제로 봤지. 그때. 그 매드맥스의 그때. 임모탄조 아, 디자인했던 분이고 네. 이분이 애니메이션 그 유명한 애니메이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정말 이번에 역대급이고 이 흉측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제가 제일 주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꼬리예요. 저도 꼴입니다. 예고편에서도 꼬리 한번 훅 훑고 나더라고. 그거 있으면은 뭐 그냥 청소 꼬리가 금방 될 것 같아. 일단 긴 것도 있는데 꼬리 중요하다. 끝에를 잘 봐야 돼. 왜요? 거기에 마치 헤드처럼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머리가 꼬리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서도 브레스가 나와요. 아 진짜로? 네. 꼬리에서? 네. 그럼 아니 또 이게 스포일러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어. 엄청난 것들 나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하면 안 들었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냐. 네.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네. 네. 뭐가 엄청나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막 후속작을 염두에 둘 수 안 돼. 있을 네. 만큼의 것들이 아. 거기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그냥 한마디 붙이시면 셀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브레스도 우리가 그 고질라 시리즈를 보면은 입에서 한 방 빵 쏘면서 이렇게 이펙트를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는 전방입니다. 등에서도 나가요. 네.
그 갈라진 그 흉측한 피부들 있죠? 네. 거기 사이로 막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방위로 막 나가서 헬기가 접근을 못해요. 아하. 다가가면 뭐 쏴대는 거야. 엄청 세구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설거신 이데온에 있는 전방위 미사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건데.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괴수물인 만큼 좀 괴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 사람 네.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조금씩 네임드 배우들이 한두 장면이라도 스쳐나갈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거 네. 보니까는 와 고담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시하라 사토미. 아,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뭐 타고난 선택이십니다. 최고죠? 유명한 배우도 오스기 렌, 뭐 다케노우치 유타카, 그리고 곡성의 네. 후니무라준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배우가 319명? 아, 이 정도 출연한다고 해요. 대규모. 네, 근데 고질라의 규모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유명 배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이게 329명의 그 캐스트가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가 나온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눈이 즐거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좋았다고 해요. 일본에서 정말로 밀어주고 있고 뭔가 작심하고 있는. 네, 작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벌어들인 수익이 일본 역대 수입 3위. 그러니까 2016년만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81억 엔을 벌면서 작년에 이제 뭐 너의 이름은이 너무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을 빼고 나면은 실사 영화 중에서는 작년 그렇죠. 한 해 1위라고 해요. 아니 신고지라고 그다음에 네네. 너의 이름은으로 하반기를 거의 휩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 일본 내 그리고 일본 내 실사 영화계가 사실 많이 침체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조금 힘을 실음으로써 이제 일본 영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 신 고질라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뭐 것 에반게리온 팬들한테는 짜증나는 얘기지만. 자, 에반게리온과의 연관성이요. 네. 네. 일단 이 영화의 총 감독은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 아, 그래요. 이 타이틀이 나가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죠. 왜 신고질라가 잘 됐고 네. 왜 신고질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네. 고질라 하면 너무 옛날 콘텐츠잖아. 그죠. 근데 왜 이러지? 했더니만 딱 한 줄이 뜨는데 안노 히데아키. 그리고 안노 히데아키의 팬들은 아이고야 맙소사 올 것이 왔다라고 했죠. 영화를 보고. 아, 그래요? 왜냐면 워낙 울트라맨 괴수 영화 시리즈를 에반게리온에서도 그대로 보여줘요. 오마주한 모습.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 단편을 만들 정도로 이 울트라맨 시리즈 같은 그 괴수는 괴수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실사 영화에도 자꾸 눈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요런 거를 갈증이 있었어. 근데 이걸 한풀이를 제대로 한 거죠 이번에. 거기다가 에반게리온 팬들한테는 정말 속 터진 얘기지만 에반게리온 그 후속작이 예.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아, 그쵸. 근데 서, 막 아니, 이거? 이게- 그쵸. 그거 이후에 그 다카포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본인도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막혔으니까 안 나왔겠고 뭐 제작 환경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겠죠. 네. 근데 고질라를 이제 딱 제의를 하니까 내 스트레스를 발산할 때가 생긴 거야. 그니까. 어. 내가 볼 땐 좋은 역할이 된 것 그죠? 같은데? 그래서 막 덥석 물어서 이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잘 나왔던 거고 그리고 감독으로 이 히고치 신지라는 분을 앉힙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진격의 거인 실사판을 감독했던 분이에요. 아하. 바로 논란에 아주 평가가 박한 작품. 그죠? 아. 아주 망했거든요. 음. 아주 그냥 처참합니다. 개쓰레기식을 하는 그렇죠. 일본 영화계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네. 많이 망했습니다. 그 시즌은 좋았던 것 같은데? CG는 뭐 점점 일본은 그 CG 는 만화 네. 영화를 만들면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적인 드라마적인 풀이가 조금 많이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망했는데 이 히고치 신지가 원래는 애니메이션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그 가이낙스에서 안노 히데아키랑 같이 에반게리온을 네. 만들었던 스텝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둘이 콜라보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에반게리온 춘가 파 전에 네. 단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된 게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 불안해했죠. 거신명 도쿄에 나타나다 네. 라는 그 단편 그 네. 실사 CG가 있어요 영상이. 근데 그게 바로 히고치 신지랑 이 안노 히데아키랑 같이 연출했던 작품이에요. 이건 별로예요?
아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신 고질라를 할 것이다라는 떡밥이 어느 정도. 이걸 보면 신고질라는 어떤 분위기겠구나라고 유추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참여했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있어요. 네. 거기도 거기도 거신병이 거신병이 나오죠. 아 그러네요. 그 거신병의 아니 거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네. 이런 동경 어떤 메리트를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에반게리온에 쏟아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신고질라는 빠가 뭐 쉽게 말하면 덕후가 네. 만든 덕질이다. 영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근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노 히데아키가 제작 과정에서 한번 하차할 뻔했대요. 아하. 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건데 사실 각본이 처음에 각본가가 써서 왔을 때 너무 드라마에 치중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안노 히데아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고질라랑 괴수. 괴수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대로 만약 각본이 이대로 진행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각본이 수정돼서 왔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신 분들의 네. 평에 의하면 고질라를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조금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그 이전에 나온 각본이 얼마나 드라마 위주였는가를 또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콜라보 때문인지 또 어이없는 그 혼종이 하나 발상들이 네. 막 나왔어요. 혼종이 나왔죠, 혼종이. 처음엔 만우절이었습니다. 네. 사건 계기는 만우절이 시작이었는데 만우절날 그 에반게리온 스튜디오 회사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 카라라고 거기 홈페이지 대문에 에반게리온과 그 고질라가 아하! 싸운 듯한 그 그림이 하나 올라갔어요. 네. 아하.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만우절이니까 사진 한 장 이렇게 올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네. 고질라 형태의 에반게리온 피규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메카 고질라라는 게 있어요. 네. 고질라를 죽이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기계 그 고질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에반게리온 컬러링을 씌운다던가 아. 예, 이런 게 이제 울상이죠. 울상. 점점 막 레이라고 그 에반게리온에 아주 유명한 캐릭터. 네, 그쵸. 캐릭터인데 파란 머리. 그 여성 캐릭터가 차고 있는 열쇠고리가 고질라라던가 애니는 안 나오지. 어. 고질라랑 콜라보된 상품은 나오지. 이게 네. 내적 갈등에 저라도 엄청 휩싸일 것 같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아 그러니까 근데 또 에반게리온에 고질라가 묻은 걸까요? 고질라에 에반게리온이 아니, 묻은 걸까요? 이 에반게리온 팬들 사이에서 들어보다 보니까 그냥 저는 네. 안노 히데아키가 네. 고질라를 보고서는 동경해서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걸 함으로써 네. 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반게리온에 대한 그런 힘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미사여가 다 좋은데 그래서 에바 언제 나오냐고. 이거죠. 팬의 입장을 해요. 이렇게 지금 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또 여기 꽂혀가지고 아. 신고지라 2 개봉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고지라 3 나온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서도 또 감독이 또 즐거워야 또 작품도 잘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에바 언제 나온 거야? 알겠으니까. 올해 이제 애니메이션판이 또 나온대요. 이 신고지라를 기반으로 한. 네. 그것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구치 신지의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히구치 네. 신지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려스러운데 사실 저는 좀 또 다르게 보면은 네. 이 괴수 영화나 이제 큰 영화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스케일로 된 영화들이 거의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다고 치면은 실광고.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그랬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맡았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네요.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났었잖아요. 나홍진 감독님이 태권브이 실사판을 그쵸. 만든다. 어. 근데 그게 김윤석 씨와 그 원신현 감독님이 밀어붙이던 프로젝트인데 망했던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솔직히 말해서 박찬욱 감독님이 만든다고 해도 나는 망할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거대한 프로젝트고 이게 잘못 만들면 짜티나기가 너무 쉬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와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지금 일본에서는 흥행을 잘 된 상태니까요. 그죠. 네, 한국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고질라라는 그 괴수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신고지라는 정말 흉측하고 되게 무섭고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게 관객들한테 어필만 잘 되면. 잘 되게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월달 개봉으로 알고 이제 지금 네네.
3월달로 밀린다는 지금 소문이 있어요. 네네네. 3월달에 밀리게 되면 콩 스컬 아일랜드랑 개봉이 겹치네. 네, 겹치거든요. 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괴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것도 비교해보는 맛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인트가 있다. 네. 저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일단 고질라의 전통적인 시퀀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일단 괴물이 나타났어. 그리고 뭐 느린 정부의 대처, 그로 인해 늘어나는 희생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봐도 눈에 선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투씬. 그쵸. 근데 거기서가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역대급으로 강하게 고질라를 만들면 만들수록 딜레마인데 그 고질라를 퇴치하는 과정이 영화적으로 개연성이 얼마나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거기서 아마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의 명암이 확실히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싶습니다. 영화들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센 게 와도 미국에서 강철 미사일포 딱 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버튼 누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 안노가 잘 매끄럽게 소화했느냐가 이제 이 영화의 흥행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고편이 잘 빠졌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의 고질라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도 되게 강하고요. 우리나라 판으로 봤죠 예고편. 아니요, 일본판. 아 일본판 봤어요? 우리나라 판 예고편 안 떴던데요? 안 떴어요. 그래서 느낌이 옛날 배틀로얄 보는 느낌이 그런 비장함, 비장함. 정말 비장함이 보이는 예고편이었는데 갑자기 고질라가 나타나면서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통이 좀 깨졌나요? 네. 이게 요번에도 움직임이 이게 리얼하다고 못하겠는 게 이게 너무 막 꼬리도 막 하는데 고질라에서 일단은 한국에서 관객들이 네. 기존의 CG들과 엄청난 대작들을 많이 봐온 상태에서 이 고질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비장함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 제일 중요한 그렇죠. 고질라. 제일 중요한 고질라 부분에서 벡터맨스러움이 좀 느껴졌나요? 조금 이 전대물의 느낌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그게 더 전통인 거죠. 일본은 이게 전통인 거죠. 전통이고 그걸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이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 2013년도 판도 그러니까 미국 판도 재밌는데 CG거든요. 그거 풀 CG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면서 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카바치려는 건 아니면 디워가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괴수 영화 자체가 어려운 장르야. 장르의 한계성이 어쨌든 있는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 그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드라마에 좀 초점을 보지 않을까. 그래요. 이시하라 사토미 요즘 활동도 뜸한데 많이 봅시다. 그래요. 거기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원작 폭탄의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상황, 일본의 뭐 정치, 반일요제에 대한 그렇죠. 비판. 그런 것들이 좀 더 전 부각이 돼서 그런 거를 영화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그런 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그 고질라의 탄생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그렇죠. 일본이 생각하는 반응이 조금 요번에는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원작 포탄만 안 떨어졌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원인이 그렇죠. 자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그렇죠. 있다. 남한테 있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깔려 그렇죠. 있다면 국내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에바는 언제 나온다고? 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에바 빵꾸요. 기승전 에바. 아까도 우리 막 평가할 때 이렇게 우리는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안노는 그래서 그래서 네. 언제 나오냐?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이선이었습니다. 안녕. 뭐 때문에 변형된 거야 도대체 당신? 저요? 지방이요.
탄수화물 나트륨. 탄수화물 나트륨 달짱. 달짱 마요네즈가 크게 안 먹혔을 것 같아. 저는 마요네즈보다 케찹. 케찹이 좀. 날짜. 못 그쵸. 봐가지고. 네, 근데 못 봤어요? 뭐 이렇게 고지라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나 이게 2013년도판은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래요. 네. 좋은 장면들 많나봐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렇게 그 영등포. 너 그때 연애했지?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맞지 맞네. 너 그때 연애했을 때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나왔지. 아이들 나 이거 없지 않냐? 아이고 쳐서 죄송한데. 야. 아니 어쨌든 소름 돋는다. 왠가 했네. 그런 것보다 이 스타리움에서 맞긴 맞네. 아이 좋은 데 갔다 또 이제 비슷하지 않아? 너무 비슷해. 생긴 거 막 부러뜨렸어. 아이고 목소리. 얘는 킹기로다 기도라랑 닮았다. 뭐라고? 킹기도라. 머리 세개 날리고 있어 이렇게. 김우빈 씨는 공룡 닮았다고 엄청 떴는데 나는 뭐야 이게? 공룡. 나는 그냥 공룡이야? 하충룡이? 무슨 소리야? 미자몽이랑 닮던가. 하나 둘 셋. 여기서 끊어?